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경계감 짙은 모습 보이면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끝났습니다. 장중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을 했는데 이후에 다시 회복하면서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에너지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세 주체 모두 눈치 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한된 지수의 움직임 안에서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임 보이는 종목 장세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기 부양책 합의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주 중반으로 접어든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환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현재 세 분의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함께 비중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아침마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점검해주고 갈까요? 예, 미국 시장이 괜찮다가 막판에 트럼프의 한마디에 시장이 좀 급격하게 밀리면서 좀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부분들은 추가 부양책이에요. 추가 부양책이 없다 보니까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니까 바로 이제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하루였었고요. 그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도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큰 틀로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박스 권역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2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도 21선에 있어서의 저항대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21선에 좀 저항대를 좀 기록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9월 25일경에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그런 반등이 나왔으니까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자리대에서 매물을 좀 맞는 거, 조정을 좀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미국 시장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변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뒤집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전히 이 저항자리대에 있기 때문에 좀 눌림은 자연스럽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기관 같은 경우는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을 좀 매수를 해줬어요.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급이 좀 좋지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주도적인 그런 시작을 좀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거래소 시장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다른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오늘도 아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뭐 다시 또 신용잔고가 또 슬슬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17조 대 있다가 이제 16조 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신용잔고가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를 좀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이슈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의 시점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이 선물에 대한 부분들,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 쪽의 선물이에요. 선물 누적 순매수인데요. 꾸준하게 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조금 부담 요인이에요. 물론 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현물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까지 이제 시장이 괜찮았던 부분들은 그래도 현물은 매도를 하면서 선물 쪽에서는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줬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선물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 현물까지 매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좀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시장은 여전히 박스예요.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게 되면 아마 주식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 시장 또 많이 빠지겠구나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또 올라가게 되면 미국장이 올라가게 되면 또 한국 시장은 좋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박스 권역에서는 이 하루하루에 1일비를 하거나 내동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박스권 전략을 좀 유지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뭐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예요.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가장 이상적인 부분들은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5일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 뭐 5일선 자리대를 보게 되면 코스닥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2,340포인트대 그 정도고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850포인트대 중반, 855포인트 정도, 뭐 그 정도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옵션 만기가 있어요. 내일 옵션 만기가 있는데 옵션 만기를 뭐 큰 영향 없이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윗자리대로 좀 보게 되면,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한 316포인트, 317포인트 그 정도까지 올라갈 자리대는 좀 보여지고요. 밑으로 뭐 눌려봤자 61선 자리대는 좀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 없이 무난하게 좀 옵션 만기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큰 영향은 있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지금 박스권의 같은 지수 안에서 종목별로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오늘은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미국장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한국 시장이 시초에 좀 대부분 좀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난 이에 수급적인 흐름들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 좀 반등이 나오느냐, 추가적으로 밀리느냐, 이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수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매수관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린다 해서 무조건 뭐 손절매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종목군들에 있어서 되도록이 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어닝 시즌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쪽에 있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증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누차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안정적이에요.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든가 그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지금 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의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58,000원 이하권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 6만 원짜리 때 안착이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6만 원짜리 때 안착을 못했어요. 고점을 안착 시도를 하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6만 원짜리 때를 만약에 안착을 하게 되면 요번에 고점짜리 때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뭐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업황이 안 좋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밀린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크게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삼성전자가 58,000원대 초반부터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흐름들이 좀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게 뭐냐면 업종별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실적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업황이 좀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퍼진 기업들,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쪽이 있고, IT 쪽이 있고, 산업재 쪽이 있어요. 뭐 산업재 쪽에서도 철강 업종이 될 수가 있고, 화학 업종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전히 좀 강했었던 종목군들, 5G 쪽이나 2차전지 쪽이 최근 들어서는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KMW를 좀 보게 된다라면 61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상승을 해줬었는데 요번에도 뭐 이 61선을 지지해주고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5G 쪽 같은 경우 똑같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박스권역에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뭐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 2차전지 쪽보다는 다른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추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차라리 매수를 해보는 게 좀 더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해서 실적이 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아마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IT 쪽은 내년도 실적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반도체 쪽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주가 반영이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 밀리면 그런 종목군들 매수해서 모아가는 겁니다.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적금 드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은행에 적금 깨시고 다 종목으로 좀 적금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그런 식으로 적금을 넣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애플이 이제 기다리던 신제품이 좀 나오죠. 14일 날 아이폰 12 라인업 발표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있어서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삼성 쪽 같은 경우도 인도 쪽의 스마트폰 시장이 3개월 연속적으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유가 있겠죠. 애플과 삼성 쪽에 있어서 공급을 함께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뭐 삼성전기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MLCC에 있어서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기가 애플에 좀 공급을 하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BH라는 기업도 있죠. BH 같은 경우도 여전히 박스권역이에요.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부족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 그다음에 MC넥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박스권역이죠. 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왔을 때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뭐 LG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최고 실적을 좀 기대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주가는 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애플에 있어서 이 반응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지만 애플에 출시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과 LG 쪽, 애플 쪽에 중복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계 선주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롯데케미칼이에요. 롯데케미칼이 바닥권역에서 이제 서서히 좀 탈피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화학 쪽에 있어서의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주가는 뭐 올라간 부분들은 없어요. 여전히 박스권역인 그런 상황이고 이 22만 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1만 원 이하 권역, 뭐 21선 정도까지 눌림이 좀 나와준다라면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대한항공이 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나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수급적으로 봐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는 좀 내년도 시장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매도는 끝났어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도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7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장중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 전환을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빨간불 지켜내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큰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지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따른 여파 우리 시장도 오늘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먼저 시총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대체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7%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 발표 하루 전인데 아무래도 오늘은 시장에 영향 피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0.12%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82,900원으로 출발했고요. 네이버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1.15% 약세로 30만 1,500원, 30만 원 선 겨우 지켜내면서 출발합니다. LG화학도 0.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비하자라는 증권사 호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약세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67만 2천 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선주 역시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1%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8만 원 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4%가량 홀로 빨간불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0.9%, 1%가량 하락세입니다.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경기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일단 약세로 출발합니다. 37만 8천 원으로 시가 형성했습니다. 삼성 SDI 0.7%가량 약세로 43만 3,5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대 지수 모두 역시 약세로 출발합니다. 0.6%가량 나란히 빠지면서 출발하는데요. 코스피가 2,350선, 코스닥이 856선으로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그룹주들이 그래도 빨간불을 좀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0.4%가량 강세로 95,500원으로 출발했고요. CJ는 0.7%가량 어제는 조금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278,200원으로 시작합니다. HLB 1.5%가량 약세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1%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지금 그룹주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0.09% 약보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들 함께 보시죠. 네, 전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계속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0.7%가량 하락이고요. 제넥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빠지네요. 1.27% 하락됩니다. KMW도 지금 5G 글로벌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기대감은 있지만 오늘 시장 약세 피하지 못하고 있고요. 1.4%가량의 약세. CJ ENM도 1% 넘게, 에코프로비엠도 1% 넘게 지금 6위부터 10위 종목들 전부 파란불 켜면서 출발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이정수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역시 뉴욕 증시의 영향을 조금 피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은 했는데 0.6%가량 그리고 코스닥은 0.4%가량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들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시장은 개파락의 양봉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1시간 뒤인 실전 매매 정수 시간 때 시장 얘기는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서는 이렇게 흔들릴 때 매수를 해야 돼요. 그건 결과적으로 한 며칠 지나면 무슨 색인지 알 것이고, 개파락의 양봉이라는 얘기는 오늘 아침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략해야 될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가령 지금 보게 되면 수소차 관련주 에코바이오는 잘 튀죠.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 이런 종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은한혜택 같은 종목도 잘 움직이죠. 그래서 갈 종목들은 가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차별화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장이 강하기 때문에 차별화장이 나오는 거지. 장이 너무 약하거나 막 급락이 나오거나 막 폭락장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동은한혜택이라든지 에코바이오 최근에 이제 바닥에 있을 때 다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들이었는데 잘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기분은 좋네요. 어쨌든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절반 정도로 팔고 다 팔 필요는 없어요. 갖고 있다면 다 팔 필요는 없고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꼬리 젖죠. 한 1,100원 정도 안 깨지면 계속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호재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관련된 이제 수소차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들 역시 죽지 않았으니까 흐름들이 좋아지겠죠. 일단 개파락의 양봉을 예상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셨던 종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움직이는 계속 강하게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엑세스바이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키트 이제 이슈가 있어요. 엑세스바이오. 자, 엑세스바이오 삼성전기도 벌써 플러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종목들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 참 좋은 거죠. 자, 엑세스바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호주 진단업체랑 항원 진단 키트 판매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줬어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요게 차트인데 어제 거의 상한가 시대까지 갔다가 살짝 밀렸는데. 이 정도로 강하게 올라왔으면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시장에 대해서 약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약했다면 벌써 밑으로 박살났겠지만 약하지 않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고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 순절 가격은 한 22,000원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목표 가격 잡는다 그러면 한 3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도 한 달 정도 조정 받으면 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매매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나라의 M&D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추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셨는데 이거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 매수하기 좀 어려울 건데요. 이거는 일단 호재 뉴스는 LG화학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1위 소식을,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에 대한 1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1위를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한 5월달, 6월달에 전해졌던 것 같은데 그거 플러스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누적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계속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나라 M&D는 LG화학에다가 배터리팩을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LG화학한테 배터리팩 공급사이기 때문에 어제 그 얘기가 나와주면서 호재에 힘입어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굳이 뭐 매매하겠다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네, 못할 것도 없다. 그래서 10,000원 손절 라인 잡고 조정이 세게 들어오면 그때는 공략을 해도 돼요. 그래서 쭉 밀리게 되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목표 가격은 짧게 잡으세요. 한 15,000원이나 14,000원 정도 짧게 잡으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장 뭐 이렇게 안 빠지죠? 개파락이 양봉 나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빠질 자리가 아니에요. 자 다음 우리들 제약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들 제약 자 우리들 제약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를 실전 매매 정수 시간 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매수 가격 6,890원에 6월 23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고 수익률은 388%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선 쳐다도 안 보는 종목인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388% 올라간 종목은 뭐하러요, 그렇죠? 근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이 나올 텐데 요거에 대한 호재는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엑세스바이오 있죠? 이게 자회사인데 엑세스바이오가 호주 진단 키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어제 급등세가 나왔고 오늘은 이제 아까 엑세스바이오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마 얘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자회사인 엑세스바이오가 움직여줘야 얘도 움직일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뭐 본다라든지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일단 뭐 2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2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손절 라인 한 14,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자, 초록뱀 질문을 주셨는데요. 초록뱀 좋죠. 좋은데 이제 지금 가격에서는 이제 신규 매수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워요. 요거는 이제 1,600원대, 1,500원, 1,600원, 1,700원대 있을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들 매수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여기 밤에도 얘기하고 아침에도 얘기하고 점심 때도 얘기하고 방송 나올 때마다 얘기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이때 당시 100% 이상 수익을 내주고 나서 지금은 수익이 조금 쪼그라들었지만 여전히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가져가는 분들은 수급을 한번 봐보세요. 수급을. 기업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얘들 왜 살까요? 이게 나중에 크게 갈 거기 때문에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서는 그 푸른하늘이라는 방탄 성장 과정, 그래서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 대비 그리고 그 연예인으로서 아이돌로서의 데뷔 과정을 담은 그런 이제 드라마가 지금 제작을 원래 9월 달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되고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캐스팅도 지금 되고 있고 9월 달부터 우리 찍는다 그랬는데 좀 연기가 돼서 뭐 언제부터 처음부터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방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넷플릭스를 통한 혹은 OTT를 통한 방영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매수를 하는 겁니다. 기업 외국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흔들릴 때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최소한 물론 1,600원에 샀었던 사람도 좋죠. 그렇죠? 사라고 했던 그 자리에 샀었으면 더 좋았지만 최소한 2,000원 이하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버틸만 하고요. 끝까지 가져가면서 한 10,000원까지는 보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시장 말씀드렸는데 뭐 얘기하자마자 개파라의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보는 시장 검색기가 있는데 시장 검색기에서 시장이 빠질 거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신성ENG도 튀고 있는 거 보이죠? 신성ENG 이것도 아침 방송에 되겠던 거 튀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뭐 코스모학도 튀고 있고 지금 뭐 한원시스템, 성창오토텍, 우수MS, 뭐 사마콘덴서 지금 종목들이 지금 빨간색 나오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 빠진 것 같은데 왜 올라가지? 원래 그래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가 실전 매매 방송 시간 때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빠질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계속 우기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시장 얘기랑 뭐 종목 얘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시장과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양봉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또 공개를 해보는 날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같이 확인하시죠. 네,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 13%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스트도 4.27% 수익 높여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확인하시죠. 네, 아남전자가 5.2%가량의 수익, 그리고 SDN이 8.5%가량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이건산업은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지금 134%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수 전문위원님, 오늘의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의 종목은 평화전공입니다. 자, 평화전공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좋을 걸로 예상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섹터들도,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있었던 2차 전지가 올 초부터 열심히 달렸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그래서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빠지고 다시 또 2차 전지가 강하게 달리고 그러면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오면서 전기차와 수소차가까지 계속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근데 지금 그것만 지금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지금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추석 전에도 움직임이 나왔지만 추석 이후에서도 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일양 이익 패턴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제가 과거에서 세종공업을 요거를 아침 방송에 세종공업을 여기 4,700원대에서 올해 1월 달에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그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얘가 수소차 테마였고 자동차 부품주였으면서 바닥에 있었던 부분들이 요게 이제 킥포인트인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거의 7년에서 6년 동안 빠졌던 자동차 부품주들이에요. 그럼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아차도요. 여러분들이 기아차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냐 이렇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를 보면 기아차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거의 8년 동안, 7, 8년 동안 빠졌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7, 8년 동안 빠졌던 이런 자동차 얘뿐만 아니라 만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만도, 현대차, 기아차 기본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는 다 빠졌던 애들이라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면 지금 실적 호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아무리 못해도 7년 동안 빠졌으면 그래도 주식이면 1년, 2년, 3년, 3년 정도는 상승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품주가 올해가 원년이 돼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원년이 돼서 시장의 주도주로 이제 등극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안 그래도 지금 기아차가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시가총액 15조짜리 종목이 20조짜리 종목이 시가총액 20조짜리 종목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완성차와 함께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와 함께 가겠다라는 포지션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에서도 그 수소차 테마인 에코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수소차 테마, 전기차 테마 그리고 그 흐름이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까지 쏠려가는 게 아닌가. 물론 뭐 계속 말씀드린 뭐 한국 뉴딜, 그린 뉴딜 뭐 다 좋지만 수소차도 그린 뉴딜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린 뉴딜 쪽에서 움직이다 보면 자동차 부품줄도 알게 모르게 엮입니다. 그래서 엮여서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어차피 성우하이텍 이거 평화전공이라는 종목이 어차피 얘도 아까 그 세종공업을 보게 되면은 아까 걔도 바닥에 있듯이 얘도 많이 빠졌던 종목이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내에서는 패턴주로 장대 항목 나오고 지금 눌리는 패턴들이니까 요 정도 가격. 그래서 요 정도 가격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보다 더 싸게 밀리면 더 좋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8,400원서부터 8,400원 이상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8,400원서부터 해서 7,600원까지.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은데 이게 가격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시장이 잘 안 빠져요. 이러다가 튀어날아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차별화 장세로 그냥 뭐 이슈가 나오면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계속 한국 뉴딜, 그린 뉴딜 얘기 또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 알게 모르게 섞여가지고 움직이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뭐 호재만 나오면 종목들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싸게 살려고 하면 가격이 안 들어올 수 있다. 대신에 분할 매수, 저점 매수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저점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잡을 거예요. 손절 라인 7,000원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한 11,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바닥줍니다. 자동차 부품주 7년 동안 고생했던 종목들이에요.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은 그래도 빛을 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래야 공평한 거죠. 7년 동안 빠졌으면 그래도 3년은 올라가야죠.
7년 동안 올라가면 공평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에 들어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평화전공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일단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조금씩 회복을 해주는 듯 하다가 아직은 조금 힘을 좀 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5%가량의 약세, 코스닥은 0.3%가량 약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좀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들어오고 있지 않고 개인만 사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어제 사실 상승을 좀 유지를 해주다가 2시를 기해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때 방산주들이 좀 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락장에서도 방산주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빅텍이 5%가량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매매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좀 전에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셔서 특별히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넣을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시장의 고점은 이러한 이제 유동성이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이런 이슈가 그냥 시장의 고점 신호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이제 단기적인 그냥 악재,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협상이 이제 미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FOMC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속적으로 시장에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모두가 다 아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이제 얘기한 부분들은 그냥 협상을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선거 전략상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장기적인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이제 갭 하락 출발해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미국 선물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텐데, 미국 증시 전일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줬죠.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속성 있게 이렇게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조금 그 중심 부분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상 보시면요. 9월에 이제 조정이 쭉 나왔던 부분, 그리고 2,300포인트 조금 아래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이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한 번 정도 시야가 또 이상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이런 부분이 이제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는데, 단기적인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조정 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와 연동해서 이제 그 빅텍이나 방산주들, 빅텍의 지금 현재 대장주는 방산주의 대장주는 빅텍입니다. 그런데 이 방산주들이 지속 가능하게 상승이 이어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크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의 이제 북한과 이런 이제 종전 선언,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이 이제 연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그러니까 핵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SLBM 같은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테스트를 한다든지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면 방산주들은 그냥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따른 반등세,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주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수급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에서의 그냥 단기적인 반등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빅텍이 뭐 전고점을 돌파하고 막 엄청 강한 시세가 나온다? 그럴 가능성은 정말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강대강으로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요, 빅텍이 뭐 어마어마한 상승세는 힘들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오늘 지수 흐름에 따른 단기적인 시세 정도, 단타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성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또 문의 주신 부분인데, 종목인데, 나인테크,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나인테크는 이제 전일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추세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얼마까지 갈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6,400원 정도까지가 저는 아마 맥스가 되지 않을까, 6,500원 정도, 4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밴드대 정도까지 온다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딱 그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저점 매수를 단기적으로 단타로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3배 정도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급등주 추격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저께 거래 대금이 약 한 거의 2천억, 4천억 넘게 터졌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좀 많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급락이 나와서 조정을 좀 크게 받아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겠지만, 지금부터 뭐 바로바로 계속 막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거 대응이 안 되신다면 급등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문의 주신 종목이 삼성철판사인데요. 삼성출판사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스마트 스터디라고 아기상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고 아기상어 노래도 유튜브에서 이제 큰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이제 요 캐릭터가 이제 뽀로로의 뒤를 잇는 우리나라의 또 대박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한 18% 정도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올라오고 지금 조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이제 급등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시세가 한번 회복을 했다가 지속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 지금 조정을 쭉 받아왔는데, 다시 고개를 이제 드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질 가능성, 저는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그 뭐 IPO 관련해서 계속 대박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스마트 스터디가 상장을 할 경우에는 지금 평가가 한 1조 4천억 정도의 시총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출판사 보유한 지분 같은 경우 한 3천억 이상의 지분 가치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현재 시가총액 별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고요. 조정이 나온다 하면 주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19,000원 정도 부근대, 19,000원대 2만원 이하로 사신다면 괜찮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신다면 보유자분들은 가져가 보시고요. 뭐 신규분들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저점 매수 노려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 테마 중인 솔본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앞으로 이제 전망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 해서 지금 앞서서 한번 이제 크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동차 섹터들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 수혜주들은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렇다면 바닥권에 있던 오르지 못했던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잘 찾아보시고 관련주들 공략한다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솔보는 현재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한 2년 이상의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동안에 이제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강한 매물대 구간이 이제 6,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한 1,000원씩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들을 돌파하고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많이 흔들리면서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공략을 한다 하면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최대한 저점, 그러니까 상승 추세대 하단을 갖다가 노리시면서 공략을 하셔야겠다. 급등할 때 추격하면 여러분도 물리고요. 지금 거래량 많이 터졌기 때문에 조정이 또 한 차례 훅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공략하신다면 한 4,600원, 4,700원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매매 시그널, 종목 시그널 만나봤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3%까지 낙폭을 줄여냈고요. 코스닥은 0.28%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물량 개인들이 조금씩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시장, 미국 선물시장에서 지금 낙폭을 조금씩 줄여내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조금씩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상승 종목이 하나 둘씩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비등비등한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700여 개, 하락 종목이 516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해주시죠. 네. 자, 그래도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얘기인데요. 세계처 DDR5 DRAM 출시가 좀 있습니다.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가 하반기 실적, 3분기 실적 특히나 좀 많이 좋을 것이다라고 또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여기서 14리 밑으로 다시 또 내려갈 가능성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 내려가더라도 큰 추세상의 SK 하이닉스는 현재 바닥에서의 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나오더라도 한 8만 원대 정도가 한계치고 다시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1차적으로 보자면은 전 고점 포인트인 한 9만 원 선까지는 큰 무리 없이 우선은 반등이 이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10만 원을 넘어가느냐를 두고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현 구간대에 있어서의 이 SK 하이닉스 크게 걱정할 게 있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꾸준하게 분할 매수로 떨어질 때마다 대응을 하신다면은 연말 내년까지 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접근도 역시나 가능하다. 다만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J 대한통운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로 당연히 이제 택배 물량들 많았고, 배달도 많았고, 관련주로서 포장용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관련해서 계속 매출이 오르다 보니까 CJ 대한통운도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닥 라인부터 해서 또 언젠가 8월부터 해서 시장 영향 크게 없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고. 근데 바닥에서 이제 고점 대응을 해볼 때 이런 흐름이 나와요. 이 바닥 자리고요. 그리고 고점 자리고 바닥 자리고 다시 고점 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영역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구간대에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더라도 수익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천천히 조금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너무 대한통운이 사고 싶다 그러더라도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17만 원 아래에서 잡으시고 다시 반등을 노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들만의 영역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종목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다가 한 19만 원 선 정도에서는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아니면은 18만 5천 원 정도가 또 안전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최악인 경우 밀릴 경우 한 17만 8천 원 정도 자리, 지금부터 해서 한 2, 3%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약간 하락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조심하셔서 대응하신다면은 큰 걱정 없이 잘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넷마블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넷마블 이제 보합권인데, 빅히트가 이제 상장을 한다 그래서 청약을 했는데, 청약이 예상만큼은 안 됐어요. 네, 그래도 잘 된 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1억당 2주 정도 현재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인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재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슈 자체가,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보호회수 물량이 10일부터 해가지고, 한 400만 주 이상 풀린다고 하죠. 그리고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보호회수 물량이 풀린다고 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는 시기가 한 달,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SK 바이오팜이 3개월 넘어서 풀렸던 거고, 핫겜도 한 달 넘자마자 400만 주 이상의 물량이 좀 풀린다고 합니다. 이런 조금 불안불안한 흐름들. 그래서 이런 영향들 때문에 사실 빅센터 자체가 조금은 이번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좀 공모주에 대해서 아니 뭐하러 하냐, 이거 먹을 바에 얼마 받지도 못할 거, 그러면서 손을 뗀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여기서 흥행이 좀 부족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넷마블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상황 맞춰서 그래도 오늘 내일부터는 반등을 좀 해준다면 다음 주까지 꾸준하게 올려치면서 빅히트 상장일에 맞춰서 좀 그때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더 갈 수도 있고, 일단은 시장의 흐름, 빅히트 흐름에 따라 조금 주가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하셔야 되고요. 급하게 따라가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사막 콘덴서인데요. 매출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LG전자 V사업부의 그 낙수 효과하고 신차 효과 이슈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는 터였는데, 많이 좀 횡보하는 중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진짜 본격 실적 자체 성장이 올해 하반기랑 내년이거든요. 그럼 주가 자체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업 콘덴서 현재 구간대도 매수는 가능하다는 종목인 것 같고요. 전고점 자리 맞춰서 본다면 일단 65,000원 넘어가야죠. 그래서 65,000원 정도까지는 홀딩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모토닉 볼게요. 수소차 부품을 주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요. 현재 10%가량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 핵심 부품을 한 3개 정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자체가 또 원체 좀 좋고 성장성 자체가 좋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도 올라가는데요. 오늘장에 양봉 전환한다면 15,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탈할 경우 조심해야 될 구간은 13,400원 구간입니다. 13,400원까지 이탈할 경우만 조심하시고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대응하셔야 되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시장도 빠르게 또 회복하고 있으니까 오후장 즐거운 또 시장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 다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익 낼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힘스라는 종목입니다. 힘스는 이제 그 OLED, LCD 장비 부품 관련주인데요.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의 급등이 나와줬고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 횡보 흐름을 쭉 만들어져 왔는데, 저는 이제 조만간 이 종목이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힌트는 이제 OLED, 그러니까 지금 그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에서 이제 OLED 쪽으로, LCD에서 OLED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에서 지속적인 그 수준 물량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 이제 중국발 수준 물량이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올해도 제가 봤을 때 이제 하반기쯤, 4분기쯤에 그런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코로나 여파로 조금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생각해 본다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OLED 섹터 내에 있는 힘들 지금 힘쓰는 중입니다. 14,000원대 저항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기 때문에 14,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12,300원이에요. 그러니까 14,000원대부터 12,300원 손절가 내에서의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0원 돌파하게 되면 전고 부근이 한 16,000원까지도 상승세 강하게 나와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주현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킴스였습니다.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장 전략들, 종목 전략들 챙겨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